심리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자살 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주시가 1조 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베어링 첨단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실적과 내년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은 내년 역시 지역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2일 경북대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기관인 IBC 인증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심리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만 해도 위프로젝트와 생명사랑센터, 학생정신건강위기지원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자살 위험군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8년간 경북도 내 자살 청소년은 61명, 올해만 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위클래스와 위센터, 정신건강 위기 현장 지원단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원 365 신성대우팀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단을 구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 학생생활과 인력을 재배치한 수준으로 기존의 교육청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신속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최상위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심리 상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청 내 전문 조직 구성 등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 의존을 했는데 의원님 제안처럼 생활교육 담당 또 대안교육 담당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 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이하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시가 1조 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본 예산으로만 1조 원을 넘게 편성한 것은 영주시에서 처음인데요. 영주시가 구상하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열린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온전히 영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쓰여 더 살기 좋은 영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영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올해보다 1,150억 원 증가한 1조 650억 원으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모두 올해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영주시의 본 예산안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사업 중 최고 중점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주시는 본격적으로 산단부지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 320억 원을 들여 성공적인 산단 조성의 기반을 닦는다는 목표입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하천들의 수해 복구 사업에는 2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에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 활성화를 비롯해
소백산에 단풍나무류 10만 그루를 심고 근대 역사문화거리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곳곳의 관광산업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영주시는 농촌 인력 수급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본 예산 1조 원 돌파라는 상징성보다는 낭비되는 예산 없이 영주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가 제출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주시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효불급한 예산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되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 예산은 부족함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과 함께 심도 깊은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영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에도 지역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1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실적과 내년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1%가 올해 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목표 미달의 요인은 내수 침체가 가장 컸고 수출 부진, 원자재가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83.9%가 불황으로 전망했고 다소 호황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습니다. 22일 경북대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기관인 IBEC 인증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경북대는 지난달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로부터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교육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받았고 내년부터는 석사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사 학위 과정은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과정인 비학위 과정은 정규학기 야간제로 운영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고 또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시기입니다. 또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소방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 또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김을태 예방홍보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도 한데요. 11월에 특히 불조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1월은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데요. 난방기구 사용 시 취급 부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재 예방 활동에 주력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크고 작은 화재를 막기 위해서 더 분주해질 것 같은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부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범시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불조심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문을 배부하고 대시민 소방안전 교육, 민간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왔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설치하셨을 텐데 그만큼 그 역할이 크다는 거겠죠? 주택용 소방시설의 홍보 활동이 계속되면서 설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감지기의 초기 경보에 따른 소화기의 활용으로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식물 조리 중 부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119에 신고 후 직접 주택 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하여 불을 끄는 데 성공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월에도 주택 내 화장실 환풍기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진화하여 큰 화재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 동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주택용 소방시설로 큰 화재를 막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어디서 구입하는지 또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나 소방기구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방기구 판매처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구입 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설치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우리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겨울철 실내 활동이 잦아지면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셔서 화재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딜라이브 유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공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뭐 전멸이죠. 거래 뭐 1년에 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